전 시간에 이어서 사기 측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기 측정을 해야 되는데, 명랑자손 측정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진단하면서 좋은 기운은 우측으로 이렇게 V자로 빅토리 V자로 벌어지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기 측정은 또 뭐예요? 수맥처럼 사기도 나쁜 기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크로스되게 X자로 크로스되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옐로드가 좌측으로 가면은 몸에 사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분 몸에 나쁜 기운, 영가라고 하죠. 영가가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것이 좌측으로 가주면은 몸에 사기가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기 진단하면서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있는가, 그러니까 영가가 몇이 붙어 있는가, 이것도 이제 진단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은 12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몸에 12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12이 있을 때는 뭐냐면은 신줄입니다. 신줄. 신의 줄이 있다 이거, 신줄.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집안 그 윗대나 또 뭐예요? 뭐 외가 또 고모 쪽 뭐 이렇게 해서 또 사촌 이렇게 쭉 봤을 때 혹시 무속인이나 또 스님이나 목사, 신부, 수녀 이런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모르는 분도 많지만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할머니가 뭐 무속인이었다, 또 뭐 할머니가 매일같이 그 장독대에다가 물 떠놓고 빌고 이런 거 했다 그래요. 무속은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이 되든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근본은 같은 거예요. 그 근본은 뭐냐? 신줄이다 이겁니다. 신줄. 신줄이에요. 그래서 신줄이기 때문에 목사도 될 수 있고, 신부도 되고, 스님도 되고, 무속인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줄이 있는 사람들은 꼭 다 그것만이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풍수가지만은, 풍수가도 마찬가지예요. 풍수가도. 또, 가수들, 연예인들, 또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의사나 간호사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신줄이에요. 의사, 간호사도. 또 그 다음에 그 신줄이라는 것이 그럼 다 나쁘냐? 좋은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좋은 경우잖아요. 또 천재들도 좋은 경우잖아요. 그래서 천재도 신줄입니다. 절대적으로 보통 사람한테서는 그 천재가 나오질 않아요. 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 항상 강의할 때 그런 얘기, 사람은 이렇게 도토리 모양 뭐 그만 해야 돼요. 근데 가끔씩 이런 사람이 나와요. 머리가 이렇게 멀뚱하다든가, 뭐 키가 엄청나게 크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를 재주를 가졌는데 엄청난 재주를 가졌다, 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것도 신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인류 발전을 위해서 많이 공헌도 했습니다. 신줄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경우는 좀 나은데, 또 이런 경우가 아주 이렇게 적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가 있어요? 뭐냐면은, 뭐 정신박야가, 뭐 이런, 이제 그런 사람이 또 나오죠. 이거 다 신줄이에요. 천재도 신줄이고, 둘재도 신줄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 사람들이 있고, 보통 사람들도 신줄도 있고. 어쨌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쌍둥이도 신줄인가, 그래서 쌍둥이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지금까지 한 8명을 제가 조사를 했는데 전부 신줄이더라고요. 쌍둥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신줄 집안에서 이제 특殊한 경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서번트 중궁이다, 머리는 둔재인데 좀 정신박약한데, 뭐 예를 들어 피아노 하나는 기가 막히게 친다. 여러분들 그거 많이 나오죠. TV에서도. 또 그렇게 뭐 하는데도 그림은 또 기가 막히게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완전히 이건 천재. 그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도 다 신줄이에요.
예를 들어서 피카소 이렇게 또 특히 그 뭐라 그래 그걸 추상화라 그러죠. 추상화 그리는 사람들 다 신줄입니다. 또 시인들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주 정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그 글을 쓰잖아요. 그거 정말 글도 아주 예쁘고 멋있게 씁니다. 이러한 분들도 다 신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신줄에서 또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탤런트나 뭐 이런 사람들도 보면은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천태만상입니다. 천태만상이에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단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재들이 단명한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래서 천재들이 오래 못 살고 빨리 요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차르트나 베토벤 이런 사람들 천재성 음악가들 오래 못 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시인들도 무슨 천상병 시인, 화가 이중서 이런 분들 오래 못 살고 요절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듯이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타나지만은 또 가끔씩은 오래 살아요. 피카소 같은 사람은 또 오래 살았잖아요. 그렇듯이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100%라는 건 과학도 없어요. 과학도 100% 없어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만든 좋은 약이 있어요, 명약.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어떤 특정한 병이 다 낫는데 안 낫는 사람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는 과학도 100%는 없어요. 그러하듯이 100%는 아니고 대부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신줄 있는 분들이 우리 풍수도 해요. 저도 우연찮게 3대째 풍수를 하는 거예요. 3대째. 희한하죠. 저희 할아버지가 하셨고 저희 아버지가 풍수가 했어요. 아버지가. 저는 아버지한테 못 배웠어요. 풍수. 배운 적도 없어요. 단지 제가 산 위로 도망가서 그래서 7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의 길흉화복 이것이 과연 왜 이런가? 왜 누구는 잘 살고 왜 누구는 못 사는가? 이런 거를 터득한 거죠. 그걸 터득해 보니까 그 조상묘와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이더라 이게. 나의 영혼과 조상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더라 이게. 많은 게 아니에요. 100% 영향을 받고 있더라 이게. 100%.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도 신줄입니다. 감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신줄 있는 사람은 제가 책에도 표현했습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한 40% 정도 되더라 이겁니다. 우리나라에. 그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더라 이거. 외국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중국 사람이 왔는데 이 영가 문제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많아요. 저도. 중국 분이 왔어요. 근데 한국에 가면은 테마사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 영가를 잘 뺄 수 있다. 이런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이 다녀왔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천도제도 하고 또 무속인한테 가서 굿도 하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오시다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한 대더라 이게. 돼도 또 들어오더라 이거. 돼도.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 아킬레스 건이에요. 테마사나 무속인이나 스님이나 목사나 신부들이 하는 행위에서 아킬레스 건입니다. 그건 뭐냐면 또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문제예요. 또 들어오기 때문에 사기꾼 소리도 듣고 또 쓸데없는 돈만 없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초원장법으로 모셔내도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테마는 하지 말아라. 테마라는 게 뭐예요? 말만 따라. 테마가 뭐예요? 마귀를 퇴출시키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리 몸에서 내쫓는 거예요. 밖으로 내쫓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저는. 자, 저도 그 강의 때 많이 사용하는 말이지만은, 자, 우리가 운전하면서 보면은 빵꾸가 잘 나죠. 가끔씩 차에 빵꾸가 납니다. 그래서
거의 90% 이상이 빵꾸 나는 걸 보면은 요만한 피스 있어요. 피스 뭐. 그것도 조그맣죠. 요게 이제 그 바꾸가 지나가면 발딱 쓴대요. 그래서 그게 꼭 들어가가지고 빵꾸가 잘 납니다. 그러면은 그 빵꾸를 그 떼우시는 분들이 그 피스를 타이어에서 빼가지고 다시 길에다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시 길에다가 던져버리면은 그 피스를, 그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차가 지나가다 또 빵꾸 나죠. 또 내가 테마사가 예를 들어서 가다가 또 차에 빵꾸 날 수도 있고, 또 빼준 사람 차가 또 가다가 빵꾸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테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피스 못을 한 군데다 적당히 모아서 어떻게 처리해야지 그걸 다시 길에다 버리는 행위, 그 행위가 바로 테마 행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회에서도 예수님 이름으로 뭐예요? 나가라 이거 나가라 이거. 그러니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들어오죠. 그 다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 독하고 악하게 돼서 들어온다는 사실이에요. 너 이놈 새끼, 나 돈 주고 나 내쫓았지? 그건 다시 들어가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거 뭐 사기꾼이다, 해보니 별 볼 일 없다 이런 소리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심지어 이런 분들도 가끔씩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는 그 집 뭐 내채 있던 거 다 날렸다 이거예요. 테마 어느 거 하느냐고 구태고 그래서 다 날렸다 이거예요. 이제는 몸도 아프고 계속 아프고 돈도 없다 이래.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눈물을 쭉쭉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내쫓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쫓는 테마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테마사 중에서도 한 분이 오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는 몸에 연가가 있어요. 테마사도 당연히 있겠죠. 연가가 있어요. 둘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둘을 이 초원장함에다가 다 모셨어요. 그럼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제가 모시는 걸 들여다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그냥 손을 모더니, 저한테 절을 3번 하면서, 제가 평생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했더니, 인제 알았다, 이거예요. 인제. 자기도, 이분도 뭔가 아는 분이에요. 테마. 이 테마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내쫓는 테마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원장법은 뭐예요? 초원장 안에다 모시는 거예요. 모셔서 그 명당집을 또 명당 찾아서 묻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몸에서 빼는 테마에서 빼는 이 영가가 명당, 육각경 땅에다가 다 모셔주니까 뭐예요? 여기서 영원히 잠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잠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풍수 기법으로다가 테마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좋더라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방법이냐. 이것을 우리 이제 그 생계학을 공부하시면은 이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앞으로 연구 발전을 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또 다 같이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들어와 있는, 내 몸이든 남이든 들어와 있는 그 영가를 편안하게 명당으로 모셔드리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기초원장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힘든 사람들, 고단하고 정말 피곤하게 사는 그런 분들을 좋게 해드리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풀리게 해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몸이 아픈 사람 안 아프게 해드리고, 또 모든 것이 애군이 껴가지고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제해서 편안하게 살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학문이 과연 있느냐 이겁니다.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학문은 없어요. 그건 오로지 생기학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기학을 앞으로는 멀리 펼쳐서
예? 우리 풍수학이 정말 제도권 진입이 돼야 됩니다. 대학교에서도 풍수 강의도 하고 뭐 이런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풍수지리 그 과거 시험도 있었단 말이에요. 풍수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거기에 합격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관이에요. 지관. 그래서 지금 뭐 배철 들고 다니면서 볼 줄 알면 다 지관 했잖아요. 그렇듯이 옛날에는 그걸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 미신이니까. 지금 시대는 안 믿는다 이겁니다. 지금 과거 조선시대 실학자들 정약용 선생이나 뭐 홍대영 선생 이런 분들은 그분들은 나름 풍수에서 많이 깠어요. 이거 아니다 이거 풍수. 그 옛날 그 조선시대도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저도 역시 풍수 아니다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중국으로 빨리 돌려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는 학문 이게 풍수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집만 빼고 정말 고생 공부하려면 고생 다 시키고 명당도 모르고 이게 되겠어요? 정말 이 초원장법도 모르고 초원장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연구 발전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남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뺀다는 게 이것도 솔직히 이것도 미신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올바르고 정말 그렇게 해서 좋아진다면 미신 아니에요. 미신이 뭡니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신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학적이지 못하다. 현실성이 없다. 이걸 우리가 미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보면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미신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작은 믿자예요. 이건 귀신 신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믿는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작은 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기 어려운 작은 신을 믿는 게 미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러한 말은 없습니다. 미신이 뭐냐면은,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이게 미신입니다. 뭐냐면, 어지럽다 이거예요. 어지러울 믿자. 또 뭐야? 그러니까, 이걸 믿을 신자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 인정하기 어려운 게 미신이지, 이런 작은 신을 우리가, 숭상하고 믿고 이게 미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이게 나옵니다. 미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자꾸만 더 오해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신은 뭐냐면은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풍수를 미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작은, 아주, 쓸데없는 귀신을 믿는 거다.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무속인들을 하는 행위를 미신하니까 이걸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겁니다, 이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정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수를 사람들이 인정하기 어렵다. 이 미신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도 해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렇게들 알고 있어요. 저도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이런 줄 알았더니 이런 말은 없더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인정할 수 없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래서, 풍수를 우리가 다 미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듯이, 이 풍수학에서, 생기학도 풍수학의 일부니까요. 이 풍수학에서 이 귀신 빼는 걸 한다? 이건 풍수인 거다, 이게. 그러나, 사실은 이게 없었어요. 풍수학에서는 초혼장법만 있었다면, 초혼장. 그래서, 이 초혼장은 다른 거 없어요. 돌아가신 분의 영혼, 혼을 모셔서 장사 치르는 게 초원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지금 현재까지 옛날부터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건 많이들 했습니다. 오히려 국가에서 했었다, 이거 국가에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미신이 아니죠. 국가에서 했으니까. 그래서 이 초원장은
제가 이제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거기 이제 허균 선생 묘가 있는데, 거기 초원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초원장을 했단 말이에요. 시신 수습을 못 해가지고 거열을 당해서. 그러니까 초원장을 했어요. 그걸 알고 제가, 초원장이라는 게 있었네? 그리고 이제 초원장법을 연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초원장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생기 항아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아는 무속인을 찾아갔어요. 무속인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적격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분께서는 오빠가 이제 여자 무속인인데 오빠가 자기 이제 부모님 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전부 다 파묘해서 묘지를 파묘해서 태워가지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초원장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속인한테, 자, 내가 이 초원장법을 연구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무속인들하고 해야 되나.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같이 이게 안 된다. 연구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무속인하고 같이 항아리를 들고 이제 산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모시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랬으니까 무속인 보고 여기 항아리에다가 할아버지를 모시세요. 그래서 이제 4개를 준비했죠. 그래서 할아버지 여기다 모시고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 모시세요 했더니만 거기서 이 손을 이렇게 비비적하면서 비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중얼중얼 대면서 모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새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명당 혈자리를 딱 찾아놨죠. 여기다 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니까 찾아놓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다 모셨다는 거예요. 모셔졌어요? 그래서 모셔지면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초원장함에다가 내고서 여기 들어가셨습니까? 그러니까 끄떡하더라고, 이게 움직이더라, 이거요. 들어가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들어가셨네. 그러니까, 진짜 모셔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아버지, 엄마가요. 야, 이제 좋다, 이래더라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무속인은 대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모셔서, 이제 그럼 가서 이제 묻어드립시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까,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저기다 모시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찾아놓은, 그냥 표시도 안 해놨는데, 그 찾아놓은 자리를 알더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다 가르쳐 주더라,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다 묻어드렸어요. 묻어드리고, 바로 그 무속인이 원래 이제, 아까 이제, 먼저 얘기했던 뭐예요? 생기가 있나 없나, 이거를 이제 진단했을 때 생기가 없었거든요. 그 무속인이. 그래서 여기다 묻어드리고, 딱 진단을 해보니까 생기가 있는 사람으로 변하더라, 이게. 됐다, 이거. 그러니까, 이 풍수가들은 조상을 모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자손이 생기 가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지 않는 모든 행위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생기 가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생기 가능을 받는 게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명당에 일단 모시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명당을 만들기. 요것도 이제 생기 감흥을 받고, 그 다음에 초원장입니다. 초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걸 살펴보시자고요. 제가 아까 과학적으로 하는 것도 100%가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은 100%라는 것이 없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달 날아가는 로켓을 쏘지만 가끔씩 실패해서 중간에서 폭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듯이 과학도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3가지를 다 해주면 좋지만은 2가지 정도는 같이 견해주자 이거예요. 그럼 좋아요, 좋아. 자, 명당에라고 해서 갖다 모셨어.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명당에 나는 모셨지만은 명당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분을 별도로 우리가 만들기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 이제 공부합니다. 초원장도 해줘도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별로. 그 다음에 이제 명당에 하지는 못했어도, 명당에 이장을 못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이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그 집안의 대장도를 태는 사람이래야 돼. 내가. 그래야 이장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다 될 테니까 이장하자 해서 이제 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반대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장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이장은 이제 이걸 이장법도 있죠. 이장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당으로 만들어 드리고 묘지를 그 다음에 초원장도 같이 해주자. 그러니까 요거를 같이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또 이거 세 가지 같이 해줘도 좋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명당이 아닌 거는 알았어. 예? 조상묘가 명당이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만들어주고 초원장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건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아버지 묘라고 한다면은 아버지는 뭐예요? 집이 두 채요. 집이 두 채입니다. 아버지는. 왜? 아버지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그 묘지가 집이죠. 그걸 유택이라고 해서 집입니다. 집. 그 다음에 초원장으로 또 영혼을 모셨어요. 이것도 집이에요. 영혼을 모신 집입니다. 그래서 집이 두 채가 된 거예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상관없습니다. 두 채면 어때요?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세 채면 어떻고, 네 채면 어때요? 또 초원장도 묻은 자리가 혹시 명당이 아닐지도 모르니까 또 다른 데로 또 하자. 상관없습니다. 해줘요. 상관없어요.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최소한도 두 가지는 해주자 이거예요. 그게 명당에 모셨지만은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초원장을 또 하나 하자 이거예요. 예? 초원장. 그 다음에 근데 이 명당이라는 것은 까뜩하면은 거기에서 만들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명당이다 이거. 내가 명당으로 모셨어.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초원장 하나 해주면 건 좋아. 그러나 명당 만들기 작업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진짜 명당에 모셨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자, 보세요. 명당이 이렇게 했는데 묘직을 쫙 이렇게 썼죠. 딱 썼어. 그래서 우리가 명당을 만들기를 할 때는 이제 다음에 공부하지만은 여기다 이제 수맥을 찾아서 이렇게 묻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생기석을. 그래서 수맥을 다 처방해야 돼. 이렇게 수맥이 이렇게 흐른다면은 이 수맥탈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명당이 아닐 때는 돼요. 근데 명당일 때는 이게 큰일 나는 짓이에요. 정확히 명당에 들어갔는데 수맥이라고 해서 여기다 딱 묻어서 그러면 이 명당 기운이 이리 빠져나갑니다. 이리 빠져나가고 이리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만들기는 하지 말고 초원장만 해줘라. 이거는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잘못하면은 명당 기운을 이리저리 빼돌리는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는 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명당에 모셨더라도 초원장을 해주는 거 좋고 또 명당을 만들었어도 초원장을 또 해주는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초원장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예요? 유실된 분 초상묘를 몰라 못 찾아. 그러면 초원장 해드리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 바다나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시신수습을 못했어. 그분도 해드리자 이거예요. 초원장 그냥 해드리면 돼요. 이거는 만들기도 할 수 없고 명당에 모실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땐 초원장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세 가지를 하면은 후손이 반드시 명당 자손이 됩니다. 그래서 명당 자손이 돼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명당 자손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당 자손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내 조상은 잘 모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잘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명당 자손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원장법으로도 우리가 명당 자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가 막힌 방법이다. 이게 기가 막힌 방법. 그러니까 저희가 생기학에서 연구한 팩트는 뭐냐면은 명당 자손이 그러니까 사람도 생기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 생기 있는 사람은 명당 자손이더라. 이건 팩트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몰랐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초원장법 이것도 많이들 옛날부터 내려왔지만은 지금은 어떤 사문화가 돼버렸거든요. 거의 사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모른단 말이에요. 풍수가들도 몰라요. 풍수가들 초원장을
그렇기 때문에 이 초원장법. 그래서 이 초원장법을 저는 이제 더 응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상을 이제 초원장법으로 해드리고, 그러면은 내 조상은 누굽니까? 내 조상은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할아버지는, 그분 이제 할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그 할머니는 나한테 할머니예요. 또 나한테 아버지, 나한테 어머니예요. 그러나 제3자,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우리 할아버지의 영혼을 뭐라고 하겠어요? 영가예요, 영가. 나한테 조상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가입니다. 그 사람 조상은 그 사람한테는 조상이지만 내가 볼 때는 영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그러면 조상을 그 초원장법으로 모시니까 이게 후손이 명당 자손이 되니까 뭐예요? 이건 올바른 장례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면 남의 몸에 붙어있는 귀신을 빼낼 수 없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보니까 역시 그것도 잘 되더라 이겁니다. 남의 조상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남의 조상을 초원장법으로 제가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조상이 되게 이제 그분한테 그분의 조상이 이제 대부분 붙어 있으니까 그분을 뭐예요? 빼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의 조상을 빼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가거든요, 영가. 그러니까는 사람 몸에 붙어 있는 영가도 뭐야? 귀신도 빼낼 수 있더라, 이게. 그게 바로 뭐예요? 초원장법으로 가능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모든 테마는 내쫓이는 테마지만은 초원장법은 뭐예요? 명당에 모시는 테마입니다. 모시는 테마.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테마, 구마기도, 축사기도,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귀신 빼는 거는. 초원장법으로 간단히 모셔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몸에서 내쫓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그에 따른 그 후유증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유증을 없애려면은 조상을, 남의 조상이든 내 조상이든 뭐예요? 이 명당 여기다가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 명당은 수두룩하게 널려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수두룩하게 널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모셔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묻어서. 그러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 업이 있습니다. 누구나 업이 있어요. 그러면 내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현재 하는 방식은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그 업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식 두 가지가 뭐 있느냐면은 첫째 봉사예요. 봉사. 가서 연탄 배달해주고 뭐예요? 김치 담궈서 놀아주고 이런 봉사활동을 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부.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가 육신을 움직이지만은 기부는 재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움직여서 좋은 일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벌어놓은 돈을 가지고 기부 행위를 해서 좋은 일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거겠어요? 남에 가서 좋은 일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요해요. 그 다음에 노동과 시간을 요하는데 이것이 여의치 않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시간도 안 되고 노동도 안 돼요. 내가 먹고 살 것만 해야 돼. 그러니까는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기부. 재물이 있어야 돼, 재물. 돈이 있어야 기부를 하죠. 내가 먹고 살기로 하는데 무슨 기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예요? 봉사나 기부도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생계학은 뭐냐? 이 업장을 소멸하는데 정말 뭐예요? 남의 몸에 붙어 있는 영가나 또 집에 있는 영가나 또 나무에 붙어 있거나 바위에 붙어 있거나 이러한 영가들이 뭐예요? 불쌍하고 가련한 거지들입니다. 오갈 데 없으니까
거기 바위에 둥지를 틀고 있고 고목나무에 둥지 틀고 있고 뭐예요? 사람 몸에 둥지를 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불쌍하고 가련한 그 영혼들을 증거할 데 없으니까 그렇게 있는데 좋은 농가에다가 딱 모셔서 묻어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업장소멸이 된다는 거예요. 크게 돈 안 들어갔잖아요. 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 몸에 있는 거를 해주면은 이 사람도 좋고 나는 업장소멸해서 좋고 또 뭐예요? 돈을 받잖아요. 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 말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돈을 받으면서 좋은 업장소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돈 벌면서 업장소멸을 하는 길이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안 되잖아요. 돈을 벌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없애는 거예요. 시간도 돈이라고 하잖아요. 노동도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없애가면서 업장소멸을 하는 거고 이거는 돈을 벌면서 업장소멸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업장소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업장소멸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까지 한 게 그 업이에요. 업 때문에 제가 많은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